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빴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코스피가 종가에 조금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서 0.18%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인터넷 기업들, 2차전지 이쪽 업종들은 조금만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특징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사실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소폭의 순매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시효과에 조금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최근 4거래 동안 거의 1조가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결과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보면 직전에 들어왔던 매수 규모, 그 규모에 비해서는 양호한 매도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달리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표 기업인 삼성 SDI,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비슷한 규모로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세요.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LNF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 자동차 관련주, 모비스까지,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오늘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대체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제가 잘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스닥 분봉 차트거든요. 약 플러스 1% 정도?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0.8%로 마감이 되었고, 고가 대비 저가까지 거의 2%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분봉으로 표시가 안 돼서 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고가는 1.1%, 종가는 마이너스 0.7%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가 대비 저가까지 거의 2%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발 당시만 하더라도 내일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종가를 확인하고 나서는 오늘도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는 국내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도 마이너스 0.3%, 니케이는 플러스 0.7%, 중국 상해지수도 0.3%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를 제외한다면 오늘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먼저 하락의 이유를 짚어볼게요. 어제 고가 대비 종가까지 마이너스 2%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애플발 긴축 경영 소식이 나왔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애플 하나 때문에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큰 기업인지 그걸 한편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사우디의 국영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한다면 애플이 세계 시총 1위죠. 자,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애플 측에서 경기 침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과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감과 함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기술주들, 자, 오늘 삼성전자도 1.7%, 1.9% 이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대표 기업 LG에너지솔루션도 약세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표 성장주들, 특히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늘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애플바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무건 종목이 최근에 너무 단기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났거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여기까지 주가가 한 차례 맞닿았던 만큼 일정 부분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바 이슈가 빌미가 되어서 오늘 반도체하고 인터넷 기업들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애플발 긴축 이슈,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 또 내일은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이 6월달에 비해서 7월달에는 조금은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월달에 너무나 가파른 하락이 나왔던 만큼 그 하락이 제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시장이 다행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7월달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FMCA,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1%보다는 0.75%, 이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6월 소매 판매 지수였죠. 그것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나왔었고, 또 오늘부터 옐런 재무장관하고 국내 많은 인사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6월달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 식품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6월달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다면 이번 달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6월달에 비해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낙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FMC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대형주를 조금은 제외해 본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도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는 무려 7만 3천 명이 나왔고 거의 지난주 대비 2배 이상의 가파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시세를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가에서 거의 50% 이상, 많게는 100%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유의를 해보시고요. 또 진단키트 외에도 제가 관심을 두기 좋은 업종 중에 하나로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엔터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라든지 SM, YG엔터, 이 세 개의 업종을 조금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특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SM도 마찬가지고요. YG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특히 YG를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물론 저가에서 조금은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8월 달에 공식적으로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 아이돌의 대표 가수를 뽑는다면 당연히 하이브의 BTS가 될 수 있고, 여자 걸그룹은 블랙핑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백 시점이 2년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8월 달까지 기대감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이라든지 2021년 여러분들이 코로나 당시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트를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자, 21년 차트고요.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20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단 콘서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엔터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수입원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엔터주하고 여행주, 항공주, 이런 종목들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주 하나투어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은 7월달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엔터 쪽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JYP도 마찬가지고요. SM, YG 엔터. 그래서 특히 블랙핑크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엔터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선제적으로 코인 시장이 먼저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이 나오기 전부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코인 시장이 먼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돌아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코인 시장도 같이 흐름을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6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약간의 흐름을 돌려 세운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부터 상승이라든지 하락 이런 흐름들이 선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 코인 시장의 흐름도 한번 참조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대형주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이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7월달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